네, 코로나 상황 이번엔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치를 좀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명대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망자가 굉장히 늘었네요. 네, 사망자가 수, 목, 금에 지금 18, 24명, 20명. 예. 그리고 위중증자는 지금 가장 높습니다. 어제 17명 늘어서 지금 380명이 넘었고요. 위험 수준을 보통 400명으로 보는데 거의 400명 거의 육박을 400명 하고 됐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사망자 연령을 보면 대부분 이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고령자들이 많아서 80대가 거의 50%를 차지하지만 그중에 50대 이상이 지금 6%를 넘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예. 그 말은 30, 40대도 지금 사망자가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가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누구나 위중증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망자가 70대, 80대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스터샷뿐 아니라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확진자가 많이 느니까 많은 분들이 재택치료로 가시게 돼요. 그럼 그중에 50대, 40대도 위중증 사망자가 될 수 있고 한 실내로 지금 돌파 감염 사례들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집에서 가족과 같이 재택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그 가족 중에 젊은 그 활동 인구가 밖에서 감염이 예. 돼서 부모님을 감염을 시키고 그 부모님은 다 백신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재택치료 하시는 과정 중에 악화가 되시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바로 치료를 받기가 지금 재택치료 시스템이 제 생각으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아직 확실하게 기반이 마련이 안 된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오늘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 뭐 서울이 거의 1,000명에 가깝게 나온 데다가 임시선별검사소의 확진자 수가 지금 오늘이 사실 어제보다 적은 숫자 같지만 736명으로 제가 아는 한은 최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넘을 때도 700명을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도권 지역사회 확진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여러 대목들인데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백신 맞으면 위중증 안 된다고 해서 좀 안심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90% 정도를 막는 거지 100%를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연령이 60대를 넘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택치료는 50세 미만에서 권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이제 여력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더 좋아지면 우리가 치료제도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좀 더 활성화하더라도 저는 60대 이상은 전담병원에 입원을 꼭 권고를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원래 70대 미만은 권고 사항입니다. 예. 하지만 본인이 내가 기저질환이 있고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전담병원 입원을 원한다면 그건 입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택치료를 하는 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이걸 선별을 좀 잘해 주셔야 이분들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또 중증으로 가더라도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뭐 3,000명, 5,000명이 가더라도 이 일상 회복을 멈추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상당히 좀 2배나 3배가 되면 그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겠죠. 네, 오늘 이미 확진자가 조금 늘고 사망자가 느니까 정부에서 이제 병상 확보 행정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조금 더 빨리 내리신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행정 명령에 의해서 병상이 확보가 돼도 문제는 인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의료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병상이 10개 있어도 환자는 5명밖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지 않게 미리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시발점이 확진자가 생겼을 때 이 확진자를 재택을 할 건지 입원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백신의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제 학교 가면은 단체 생활도 많이 하고 아이들하고 어울리는데 백신 지금 예약률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16, 17세만 50%를 넘었고요. 12세에서 15세는 사실은 30%가 채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제 고위험 어떤 그 노출이 되는 학생들은 접종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과 의견을 맞춰야 되고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좀 안심적인 것도 있고 또 신근염 등의 부작용
또 장기 부작용 그런 것에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아직은 12세 이상만 인정이 예. 되고 미국만 이제 5에서 5세에서 11세가 예. 승인을 했죠. 우리나라도 아마 식약처에서 아마 화이자 측에서 식약처의 승인을 신청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이 아이들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활동 인구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백신 접종이 지금 다가 아니죠. 돌파가 많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돌파가 돼서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다중 이용 시설 식당이라든지 모임을 연말에 정말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방이나 PC방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성인들도 백신 접종을 맞지 못하면 체육시설이나 노래방 이런 것은 사실 방역 패스가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청소년들 중에도 PC방, 노래방의 다중 이용시설을 통한 감염과 가족 감염, 그 두 감염이 고리거든요. 그러면 가족 감염은 부모님에 의해서 차단해 주셔야 되고 이런 PC방, 노래방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좀 고위험 시설에 분류가 돼서 학생들을 일정 기간 동안은 저는 방역 패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5세에서 11세도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텐데요. 미국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지금 청소년들 접종률도 상당히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세에서 11세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5세에서 11세는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해외 연구라든지 해외에서의 사례라든지 그런 접종을 보고서 조금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그렇지만 그 과정 동안은 우리가 가정이용시설 이용 제한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관리해주고 학교에서도 교사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신경 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도 쏙쏙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에까지 악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브레인 포그라고 그러죠. 예. 머리가 멍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뇌에 침범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경로가 코를 통해서 후각신경이 뇌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경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초기에 우리가 후각 상실이 많이 나왔죠. 그 증상으로. 그랬는데 여러 연구들을 보니 우리가 후각, 이 비강이죠. 코로 들어간 비강 안에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 선모세포에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수용체에 접합을 해서 증식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연구가 상당히 힘든 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 코를 조직 검사를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망한 지 중환자실에 사망하신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1시간 이내, 병동에서는 2시간 이내 바로 그 자리에서 내시경으로 조직 샘플을 얻은 거죠. 그랬군요. 네, 그렇게 했더니 후각 신경에는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호흡기 점막 세포에 특히 선모 세포에 주로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그렇다면은 후각 신경 세포에 이게 감염이 안 된다면 통에 있는 뇌세포로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전제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이런 머리가 멍해지는 이런 증상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 연구에 된 것은 아니고 단지 후각신경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미각은 왜 그런 건가요? 미각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네, 미각에도 이게 우리가 세포가 있거든요. 아마 그 같이 들어가면서 좀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확진자들을 보면 완치가 된 후에는 미각과 후각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네, 길게는 6개월까지 지금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돌아오는 게 지금 신경이 손상이 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세포가 손상이 된 거라 그 세포가 회복하는 시간이 길게는 3개월,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뇌세포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요. 유럽 곳곳이 위드 코로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록적인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유럽발 재유행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나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더군다나 겨울이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재확산이 되는 것이고 그 영향은 바로 우리나라에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행이 지금 좀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SNS에 인증샷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 지금은 이 백신을 맞으셔도 저는 돌파가
정말 빨리 된다. 한 달 만에 돌파되신 분을 제가 봤거든, 제 환자분들. 그래서 이거 돌파를 생각한다면 올 겨울은 여행을 좀 자제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다시 위드 코로나 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시점이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자영업자분들 모든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 연시에 우리 모임을 꼭 자제해 주시고요. 식당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웨이팅이 너무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걱정이 되고, 벌써 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를 하고 예. 있다는 시점. 그리고 그러면 우리들 특히 20대, 30대도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치료가 적절히 될 수도 없다는 거를 예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감염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은 했지만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코로나 위협은 어떻게 보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백신 접종률 80% 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 우리가 일상을 찾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뭐를 더해야 코로나 종식까지 진짜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원인은 델타 변이가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예. 델타 변이는 어쨌거나 중증은 90% 예방하지만 그중에 10%는 중증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은 고령자들은 만남이나 이런 걸 최소화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치료제가 나옵니다. 연말 내년 초가 되면 우리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타미플루 같은 일반인이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도 나올 예. 것이고요. 또 지금의 백신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좀 더 부작용이 좋은 백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예. 그 대신에 좀 불편하지만 방역을 지키고, 저는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이제 치료제까지 더해지면 그때는 어느 정도 걱정을 좀 덜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시군요. 알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